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8시가 다 돼서, 지금 잠시만요. 수락 한번 해드릴게요. 수락. 안녕하세요. 시간이 돼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지금 메시지 수락을 했는데, 지금 한 분이 참가 중? 자, 요것만 보고 제가 이제 수업 자료 화면 돌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지금, 한 분 더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 마스크 껴야 되는데, 얼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채팅 위주이기 때문에 얼굴 안 보여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인원이 많으면 뭐 정신이 없는데. 자, 지금 수업 자료 학원에서 보내준 거 다 받았지? 받았을 텐데, 지금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잠깐만, 포스트나. 지금 다 들어왔나 지금 확인할게요. 그래서 자, 혹시 내가 이제 수락을 했는데 못 들어오신 분은 이제 들어오시고, 학원 측에서 자료를 받았을 텐데, 쌤이 지금 공유 자료로 이제 자료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목소리 잘 들려요?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숨가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지금 화면에 띄운 게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자, 지금 이 수업을 저번 주 개강할 때 들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늘 처음 듣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는 못하고, 우리 저번 주에는 현대시, 요번 주에는 산문문학, 다음 주에는 갈래복합, 마지막 주에는 비문학을 진행을 할 건데, 자, 3월 25일 교육청 모의고사 대비이기 때문에 자,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물론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긴 할 텐데 시를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이거 지금 들고 온 6월 평가 모의고사는 고3 학생들이 좀 가장 많이 틀렸던 이제 현대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 방송 이제 줌으로 하는 건데 이 방송의 가장 좋은 점이 뭐다? 댓글로 질문할 수 있고 좀 댓글로 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시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면 시 3개. 지금 첫 번째 시는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산상의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택수의 나무의 수사학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따끈한 6월 모평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 올해 EBS 수능 특강 구입하셨나요? 자, 수능 특강을 구입을 하셨으면 여기를 딱 보시면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는 이거는 EBS 연계. 그 다음에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은 EBS 비연계인데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독해라 그래서 뭘 배웠었냐면 시를 어떻게 하면 본문을 분석을 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시에는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이 있는 건데 잠시만요. 이거 하는 게 잠시만요. 참가자가 들어와서 선생님이 지금 참가자 수락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혹시나 참가를 선생님이 지금 수업 진행 중이라 보지 못하는 경우는 학원 측에 얘기를 하면 위에서 올라와서 빨리 얘기를 해주니까 또 이렇게 빨리빨리 초대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진행 계속합니다. 자, 화자 찾읍시다. 높으지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자, 간구라는 단어. 간절하게 원한다. 근데 자, 우리 조심합시다. 모의고사 풀 때 가장 슬픈 경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고민하지 말고 뭐 하자? 패스. 어차피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건 시를 분석을 하다 보면 문맥상 모르는 단어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간구는 일단 뭐 한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다. 해서 울어왔던가. 자, 이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 뭐 할 거냐면 시 본문을 자, 스토리텔링.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스토리텔링인가요? 라고 하실 텐데 시는 수능으로만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면 평가원에서 원하는 게 본문을 객관적으로 보기.
나의 감상이나 주관을 넣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기관을 사용을 해서 뭐 하자? 시를 스토리텔링을 한번 보자. 그래서 높으디 높은 산만호 1연을 딱 보면은 화자는 화자 뭐 하고 있죠? 시각을 주로 사용해서 보다 보니까 뭐 하고 있다? 어머, 고목에 못 박혀서 기대어 있다. 그리고 뭐 하고 있다? 우네.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서 운다. 그럼 1연의 시적인 상황은 긍정, 부정? 부정이구나. 자, 그럼 2연. 이 아침, 어머, 시간의 흐름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긴 밤에서 아침으로.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핏줄의 구비구비. 또 사느라는 무슨 뜻? 촉각. 약간 서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종소리가 들린다. 근데 1연은 부정적인 상황인데 2연에 왔더니 아침이 됐더니 뭐가 울린다? 서늘한 가슴 핏줄 사이로 뭐가 울려온다? 종소리가 들린다. 근데 흔히 종소리가 들려온다는 건 딱히 나쁜 상황은 아니네. 그럼 3연.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개 떨던 새별아 숨으라. 어저 명령형 숨으라. 자, 훤히 트이는 이마 위에 떠오르는 햇살. 1연, 2연, 3연, 4연. 4연에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확실히 상황이 좋아지는구나. 자, 그래서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자, EBS 수업을 들었으면 그냥 학생들이 다 해석을 하는데, 자, 10월 달은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로. 아름다운 계절, 가을, 10월 달. 상달은 상서로운 달이라는 뜻. 그러니까 10월 상달은 뭐다? 10월 달에 상서롭고 좋은 달이란 뜻이죠. 그것이 뭐와 같다? 꿈과 같다. 왜? 아침에 햇살이 비치니까. 자, 그럼 상황 봅시다. 부정적인 상황 1연. 2연에 좀 좋아지는 것 같고 3연에서부터 좀 특별히 나쁜 말 없고 4연에 어머 햇살이 비치는 좋은 상황이 오네. 자,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어머, 피가 돈다? 생명력이 돈다? 파워? 긍정이네? 자,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조차 더듬는다? 어머, 피리가락이 더듬을 정도로 좋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고기는 자, 여기 봅시다. 토끼. 한 폭의 향기로 쌀이순을 뭐 해라? 사양해라. 사양을 하는 거 무슨 뜻이죠? 너 먼저 먹어. 네가 먼저 먹어. 양보를 한다는 건데 지금 사슴하고 토끼가 무엇을 서로 양보하고 있나요? 향기로운 쌀이순을. 자, 뭔지 모르지만 얘네가 초식동물이니까 쌀이순은 아마 풀의 종류가 아닐까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사양하라 뭐가 드러났다? 협동, 화합이 드러났네. 그러면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내 홀로 무엇을 써서 자, 요거 노래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 노래한다? 아직. 자, 요거 포인트.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우리 1연 가봅시다. 1연에 보면 울어왔죠. 어디에서 울어왔다? 여기. 부디 높은 산마루. 이 산마루는 부정이다. 왜? 부정적인 상황의 공간이니까 부정.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높으디 높은 산마루 긍정. 왜? 부정적인 상황에서 밤에서 오전, 아침이 오면서 희망적인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자가 있는 높으디 높은 산마루는 긍정의 산마루. 똑같은 산상, 산 위의 노래인데 1연의 산마루와 마지막 연의 산마루가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자, 요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해석을 놓치지 않아야 23번을 풉니다. 자, 23번은 지금 정답률이 61%밖에 안 되는 작년 한 해 6평에서 현대시에서 1등급을 또 가늠하는 문제가 23번인데 자, 시적 상황을 봅시다. 화자는 무엇인가 괴로워하는데 괴로웠던 상황에서 오전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희망이 생겼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아직도 노래를 한다는 거 무엇이 뭘까? 뭔가 더 좋은 거, 뭔가 더 희망찬, 뭔가 어떤 유토피아를 그리면서 노래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22번이 아니라 23번을 먼저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강아지들이 오디오를 켜고 쌤한테 육성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다? 댓글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3번 쌤이 해설을 할 때 좀 모호한 게 있다 그럼 바로 질문하세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주성 작사 이거 한번 잠깐만 봅시다.
여기 높으디 높은 이제 산마루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와 B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지금 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푸는 이유는 마지막 때. 무엇을 기다리면서 노래를 하는가.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자, 1번.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자, 지금 화자가 우리가 보면 분명히 뭐 했습니까? 지금 울었죠. 울었죠. 근데 지금 이걸 딱 보시면 울었던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아. 근데 화자는 울었어. 근데 우리 푸는 방법 두 가지. 본문을 독해해서 푸는 게 FM. 그 다음에 본문 독해가 안 됐는데 좀 우리 얍삽하지만 문장 구조로 풀어봅시다. 자, 두 가지로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본문 독해를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화자를 울게 한 문제가 A가 이거거든? 화자를 울게 한 문제가 B에서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보면 우리 본문 독해를 했으면 바로 1번은 어떻습니까? 1번은 답이 그렇지. 답이 맞다라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른다는 거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근데 본문 독해가 아니라 얍삽하게 문장 구조로 자, 요거 밑줄 할게. 문제, 무슨 문제? 울게 한 문제. 울게 한 문제. 자, 이제 선생님이 드로잉을 갖다가 이제 하나를 해볼게요. 드로잉을. 자, 울게 한 문제. 자, 울게 한 문제는, 자,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맞지 않나요? 아니, 보통 사람이 정서적으로 뭔가를 기다린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걸 기다리는 거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우는 걸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떠니? 1번은 맞다라는 거죠. 맞는데요. 자, 2번은 못 박힌 듯 기든 자세는 과거의 고통. 자, 어디서 못을 박혔냐면 1연. 못 박힌 듯 기대요. 근데 이거는 자, 요거를 갖다가 고3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했는데 과거의 고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과거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보면 이거는 시상 전개가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지금 한 분이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지 우리 효연이하고 우리 송이 이름 불러도 되나? 지금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수락을 눌렀다가 또 나갔다 하니까 잠깐 흐름이 끊기더라도 자, 들어오는 친구 때문에 양해 좀 부탁해요. 자, 지금 보면 잠깐만 부탁해 됐습니다. 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하나 딱 보시면 또 못 바뀌던 기자는 과거 우리 과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요거 시간의 흐름이 시상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다. 나름 추보식 구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밤에 있었던 일. 화자는 현재 어느 시간대에 있다?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뭐가 있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화자의 현재 시간에 미루어서 본다면 요거는 뭐다? 과거의 시간이라는 거지. 뭐 몇 시간 전에 과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여기 비에 있는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면서 여기 나와 있죠. 무엇을 기다리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예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3번. 긴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이 왜 부정이죠? 울었으니까 못 박혀서. 이 아침 이후 비에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맑은 바람 있죠. 맑은 바람.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이 뭔지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다? 노래를 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을 아직은 기다린다라는 거. 즉 이거는 좋은 상황에서 아직은 지향점이 안 나오는 최종 목적지, 가장 좋은 걸 기다린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4번 보실래요? A의 무엇이, 자, A의 무엇이 어디 있다? 여기에 A의 무엇이 무엇? 여기 무엇? 그러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날에 떨던 샛별과 여기 향기로운 쌀이 쓰는 뭐다? 화자의 지향점. 자, 이거 독해를 이거 오답률 높은 이유가 4번이 정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지향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 최종 정착점, 최종 목적. 근데 지금 화자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있다 없다? 없잖아.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지향점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쌀이 순이 지향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5번에 간구하면서 울었고 사늘한 가슴은 서늘한 가슴. 이건 뭐다?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무엇을 통해서 울었다? 아마 시 내용상 무엇을 간구하면서 울었을까? 이러한 상황을 간구하면서 긍정의 상황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울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B에 노래는 메마른 입술의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에 어떠니 무엇을 기다리는 더 좋은 상황을 소망의 표출이 아니겠느냐.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 자, 23번은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문제인데,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우리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일반적으로 뭐다? 가장 수능의 기본 문제죠. 자, 이거 틀리면 어떻게 된다? 기분이 좀 더럽죠. 이건 맞아야 되는 문제. 자, 가는 계절의 변화. 딱 보신다면 가가 계절의 변화가 있을까? 계절의 변화는 10월 상달의 꿈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10월 달은 또 어떻다라고 좀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계절은 대체적으로 겨울은 아닌 듯한데 계절의 변화는 알 수가 없고, 또 자, 우리 나를 봐야 되겠네. 나. 왜? 선택수의 수사학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 그죠? 왜냐면 23번은 시 가만 갖고 풀었는데 22번을 풀려면 나가 있어야 돼요. 나가. 자, 그러면 선택수 나무의 수사학은 EBS 비연계. 자, 비연계인데 그럼 알아서 풀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비연계긴 한데 내용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 또 특히 24번을 보면 나무의 수사학을 요거를 먼저 볼게요. 정보. 나무의 수사학은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 도시를 비판적 조망, 들여다본다. 도시는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뭐다? 요거. 도구가 같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로수로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배나무 꽃이 그렇게 이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벚꽃 축제를 좋아하는데 배나무 꽃이 이쁩니다. 근데 배나무 꽃이 벚꽃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해, 좀 오염에 약한 나무.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심으면 잘 죽겠죠. 또 하나, 배나무는 무슨 나무다? 배가 열린다. 그러니까 가을에 배가 열리면 지나가던 시민이 배나무 열매에 맞아서 뭐 이렇게 좀 다쳤습니다. 뉴스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참 이쁜 나무가 많지만 도시에 정말 극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나무들만이 가로수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갖다가 시인이 비난을 하는 거죠. 도구적 가치에서 평가가 된다. 그래서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뭐다?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을 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을 해서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뭘 읽어냈다? 치욕. 치욕.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 여기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외적 증거. 화자도 토박이 도시 사람이 아니라 도시로 이사온 이주민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수락 조금 해드릴게요. 수락. 수락해드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외적 증거 뭘 알았다? 화자도 도시의 이주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뽑읍시다. 나무하고 화자의 공통점 뭐다? 잠깐 몇 초. 정답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 지금 정답 얘기할게요. 화자와 나무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이주민이다. 이주.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응하기가 힘들다.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봅시다.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리킨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뭐다? 대누부터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 왜다? 이주해 왔으니까.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거는 나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우리 아까 외적 증거에서 정보를 얻어왔기 때문에 화자구나. 화자는 지금 나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30몇이구나. 비트는 법을 익혔다라는 건 삶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적응하려니까.
좀 약간 비틀려서 사는구나.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뭐다? 잠깐만요. 또 수락을 해드릴게요. 잠깐만. 맞아가니? 수락 들어갑니다. 자,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거 꽃이 향기 따라 나비여 벌이 붕붕 어린다는 거.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들이 변함없이 뭐 한다? 아삭아삭 먹는다라는 거. 자, 수락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말이 빠른 이유가 오늘 소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실 거라는 걸 믿고. 자, 지금 뭘로 끝나죠?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그럼 자, 우리 여기.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피어난 꽃. 이게 화자랑 나무의 공통점이다. 우리 아까 외적 중거에서 화자도 도시의 이주민인데 적응을 하기 위해서 화자도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되었고 나무를 스승 삼아서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뭘 피웠다? 꽃을 피웠다. 이렇게 척박하고 극악한 환경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한다? 화자는 이거를 치욕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제 22번 들어갑니다. 22번. 22번 들어갈게요. 자, 지금. 자, 1번. 나는 계절의 변화 없습니다. 나는 공간이동. 야, 우리 이거 하나 따져봅시다. 공간이동. 이거를 동영상 아니죠. 선택수 나무의 수사학은 공간의 이동을 있다고 볼까 없다고 볼까? 일단 공간의 이동의 기준 누구다? 화자가 이동을 하든 시적 대상이 이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화자는 지금 도시의 나무를 보고 시를 비판하고 있긴 한데 화자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됩니다. 화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막연히 도시에는 있어. 그리고 나무가 원래는 도시에 심어지긴 했지만 이주해서 오긴 했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죠. 그러니까 뭐다? 이거를 공간이동으로 보기가 어렵다. 두 번째, 1번은 그러면 정답 아니네. 2번. 가는 시각의 이미지를 통해 자 얘들아 시간을 딱 봐도 눈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어머 시각 맞네 그죠? 근데 자연의 위대함 없습니다. 나는 청각적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해도 쿵쿵거린다는 거? 어머. 그다음에 도로변 시끄러운 청각은 있네요. 근데 자연에 관한 두려움 없죠. 그럼 3번. 정답은 3번인데 자 지금 한번 봅시다. 가는 명령형 어조 어디 있다? 숨으라, 행하라. 명령형 어조를 활용해서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이 뭐다? A는 B다. 뭐뭐다. 자, A는 B다로 골라도 되지만 여기 어미가 뭘로 끝나죠? 여기 일단 봐도 어떻습니까? 푸르다. 그 다음에 어미를 여기다 이렇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청령 내리자. 그렇지만 것이다. 피었다. 이런 걸 무슨 표현? 단정적 표현이라 그러죠. 자, 뭐가 있다? 단정적 진술을 활용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지. 나무의 강인한 모습. 척박한 도시에서 꽃을 피운 나무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인격화된 사물은 뭘 물어볼까요? 역시 정답을 마음속에 대답을 하신다면 의인법이죠. 자, 근데 가를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의인법. 자, 의인법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인격화된 사물을 했는데 청자로 해서 화자의 소망을 갖다가 전달을 한다라고 했는데 가는 있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정답 4번을 많이 골랐습니다. 오답률이. 왜? 의인법이 있는데 왜냐? 나에도 의인법이 있고 가에도 의인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연하게 고르면 안 됩니다. 자, 가를 보면 샛별아 숨어라. 사람처럼 숨으라고 인격화를 했기 때문에 가에는 인격화된 삶을 청자, 말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화자의 소망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화자의 소망을 갖다가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숨으라. 소망을 갖다가 만약에 소망이라고 한다면 딱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나에는 인격화된 사물의 청자를 해서 드러내는 부분이 나에 없죠. 그러니까 가에는 있고 나에는 없어요. 그럼 5번은 가나 둘 다. 이건 둘 다. 도치가 본문에 다 없죠.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인데 조지훈의 상상의 노래는 자, 한 분만 초대를 더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출수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요거 문제 풀고요. 마저 풀고. 자,
도치된 표현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들아 이게 해설이 EBS 해설이랑 좀 문제집마다 오거는 해설이 좀 달라요. 어떤 해설집은 현실 극복 의지도 둘 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은 사실은 도치도 없고 현실 극복 의지도 없는데 시가는 도치는 없어. 근데 현실 극복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실은 현실 극복 의지가 완전히 없다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현실 극복 의지가 소극적으로는 있다. 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자세는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평가를 해서 22번은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라는 거.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이제 참가자 인원이 슬슬 모이고 있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학원 수업이 또 9시에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학원에 연락이 왔는데 9시에 끝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일단 무료 특강을 하는 이유가 3월 25일 모의고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고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뭐 이거 2시간 무료 특강한다고 뭐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우리 강아지들이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좀 잔잔한 좀 희망이 되면 좀 좋을까? 좀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희망의 좀 빛을 조금 얻었으면 하는 마음의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질문 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올리세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줬으니까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이제 작년도 6월 달 모평을 풀어봤는데 22번은 오답률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좀 보편적으로 좀 잘 골랐었고 1등급의 성패를 가렸던 문제가 23번 문제. 자, 그다음에 23번 문제 지금 보시면 또 하나 24번은 얘들아 이거 좀 슬프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얘는 몇 점짜리 문제? 3점. 3점짜리 문제인데 비중이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평가원에서 낯선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세요 라고 하는 문제라 좀 표현을 한다면 흑백으로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번 외적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그냥 편안하게 몇 번으로 나온다? 찍어도 정답 몇 번? 5번. 왜? 취업으로 푸르다라는 도구적 가치를 평가받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뭐에 대한? 나무에 대한 비판. 사실 이 나무는 뭐 한다?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운다. 이 구절이 분명 외적 증거 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 X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4번의 정답은 5번. 나머지는 읽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 특강하고 연결해서 오늘 현대시는 이 파트로 끝나고 이제 여러분 오늘 메인 파트인 이제 산문 조금 들어갈게요. 산문. 자, 일단 선생님이 지금 산문을 조금 많은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 제약상 개념 중에서 이걸 들고 왔어요. 왜다? 산문, 특히 대표적인 거 소설은 무슨 문학이다? 갈등의 문학이다. 자, 그러면 갈등의 전개, 심화, 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 수능에 출제된 답지 1번 갈등의 양상이 뭐 역동적 2003년 수능 뭐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 유형을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지막에는 요거 A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B에서 극적으로 해석된다. 뭐 이런 식으로 수능이 좀 나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갈등인데 갈등의 간단한 개념 소설은 인물의 존재 양식을 탐구하는 장르로서 무슨 문학이다? 갈등의 문학이다. 얘들아, 갈등이 없다 그러면 사건이 전개가 될까? 여기서 소설이 끝나버리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막장 드라마는 사람들이 욕하면서 본다라고 하는데 막장의 특징은 말도 안 되는 갈등을 계속 꼬아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도 갈등을 통해서 뭐가 표출이 된다? 중요한 팁! 주제가 표출이 됩니다. 주제가 표출이 됩니다. 자, 일단 샘플 유제 하나만 보고 바로 이제 뒤에 계속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자, 윤원길의 장만대 이 소설을 아는 학생들도 있으실 텐데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야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자, 이 내용을 쌤이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자,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싸웠습니다. 갈등이죠. 외적 갈등. 그 이유는 자, 윤원길의 장마는 6.25 전쟁 중의 상황을 소설로 표현을 한 건데 외할머니 아들은 뭐다?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군. 6.25 전쟁은 사실 남북한이 서로 싸웠던 뭐다? 민족의 비극을 뜻하는 거지. 민족의 비극. 그래서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할머니들은 이데올로기 모릅니다. 모르는데 뭐 한다? 싸우니까 비극이지. 왜 싸우는지 몰라. 근데 외할머니 아들은 국군으로. 또 친할머니 아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산군. 알갱이죠.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피난으로 친할머니 댁에 얹혀 사는 거야.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서로 이제 사돈끼리도 정겹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전보가 와요. 왜? 외할머니 아들이 죽었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전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우짖습니다. 이놈의 빨갱이들 다 죽어버려라. 친할머니가 화가 났지. 뭐? 내 아들더러 죽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 할머니들이 싸움이 붙었네? 외적 갈등. 자, 그 사건이 두 할머니들이 이제 서로 이제 흥! 하는 사이에서 친할머니가 불안한 거야. 왜?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점장이한테 가서 점을 봅니다. 점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설명 왔습니다. 효연이가 4번 선지의 나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 부분 채팅 선생님이 지금 봤습니다. 아까 눌러주느라 선생님이 채팅 여기 방을 갖다가 화면을 끄지 않고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여기를 끌게. 어머 고마워라. 선생님이 지금 질문이 없길래 어머 얘네가 질문도 없고 그냥 이렇게 들어온 애라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구나. 우리 효연아 요거 끝나고 선생님 아까 4번 선지에 나를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나를 들어갈게요. 그리고 혹시나 나의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선생님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일단 하고 요거 하고 가자. 다른 분들은 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요거 갈등은. 자,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보면서 어머, 이게 남일이 아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을 치러 갔는데 어떤 점장이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아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온다. 어머,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자, 점장이가 말한 날 동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왜? 진짜 아들이 오나. 근데 아들이 안 옵니다. 아들이 안 오는데 자, 동네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구렁이 한 마리가 우리 집안으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서술자는 나라는 초등학교 아이예요. 자, 내가 초등학교 아이로서 할머니랑 외할머니를 다 보고 있어요. 자, 들어오는데 어머, 구렁이의 꼬리가 반토막인데 그 구렁이를 보고 친할머니가 기절을 합니다. 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자, 우리나라 전통 종교 뭐? 뜬금없이 종교 물어보는 이유 뭐? 그거랑 관련이 있어서. 자, 불교라고 답을 하시는데 불교가 아닙니다. 뭘까요? 전통 종교는 토테미즘, 무속이에요. 무속. 그러다가 이제 신라 때 이제 불교가 들어옵니다. 자, 무속에 의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뭘로 온다? 구렁이로 온다. 또는 새로 온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내 아들이 죽어서 억울해서 구렁이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은 뭐다? 외할머니가 구렁이로 온 외삼촌을 사람처럼 달래가서 저승으로 보내는 장면. 그러니까 자, 친할머니가 일어나서 뭐다? 고맙소. 이러면서 뭐다? 우리 아들을 내가 기절한 동안에 무사히 저승으로 인도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화해를 하죠. 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뭐가 된다? 화해가 이루어진다. 자, 수능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자, 여기 답은, 요거는 이제 샘플, 교재 드렸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작가가 무속으로서 우리 민족의 좀 아픔을 해결하고 싶어 했던 좀 아름다운 작품인데,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이 잘 드러나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인원이 너무 많으면 좀 진행하고 선생님이 차라리 전화를 하던가 톡을 해줄 수도 있어, 선생님한테. 그럼 이제 그렇게 답을 해줄 텐데, 우리 4번 선지에 우리 나 한 번만 들어갈게요. 4번 선지. 4번 선지. 24번 선지 나. 요거 말하시는 겁니까? 4번 선지.
나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4번 선지를 하면 몇 번에 납니까? 4번 선지에 나. 24번에 어떻습니까? 4번입니까? 아니면 나니까. 어, 지금 22번이요. 보자. 22번에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이라고 한번 했는데 나를 한번 봅시다. 인격화된 사물을 갖다가 청자로 해서 뭐 하고 있다? 화자의 소망을 갖다가 전달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면 나는 인격화된 사물 한번 보세요.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도시의 좀 마치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으로 마치 도시가 뭐니? 사람처럼 표현할 부분 하나 있죠. 인격화 부여가 뭡니까? 그렇지. 의인법을 찾는 건데 나무는 나의 스승이라고 뭐가 되어 있죠? 인격화 부여 의인법 분명히 있죠. 근데 봅시다. 인격화된 사물을 뭐로 했다? 청자. 청자는 뭐다? 말을 듣는 사람이 또는 말을 듣는 것을 청자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나무는 나의 스승. 근데 있잖아.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봐서 대화체가 아니고 여기처럼 샛별 숨어라 말을 걸고 있는데 분명히 인격화 부여는 있긴 하지만 청자가 있다 없다? 청자가 없다라고 봅니다. 청자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화자의 소망을 전달한다 자체는 여기를 보시면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것. 화자의 소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자 청자가 없고요. 나는 또 하나 화자가 원하는 바 화자가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는 바를 뭘로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청자가 없고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오히려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4번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혹시나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든지 우리 지금 왜냐하면 선생님 오늘 라방 2회째예요. 2회째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아서 또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생님하고 수업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이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별적인 질문도 받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선생님한테 톡을 하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면 선생님이 또 작품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제자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놓기 전에는 선생님은 손을 놓지 않아. 그러니까 혹시나 수업을 듣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끝까지 옆에 달라붙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선생님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추가 답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카톡, 문자, 댓글도 환영합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의 기능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걸 다 읽어주자니 자, 지금 우리가 시간상 벌써 8시 40분인데 우리가 뒤에 선생님이 지금 레전드 문제를 뽑아왔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상 다 읽어주지는 못하고 수능에 출제된 답지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꼭 읽어보세요. 자, 배경의 기능. 그럼 요거를 먼저 들어갈게요. 배경의 기능. 요거. 배경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바탕이나 무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요거의 특징. 주제 구현. 가장 적합한 배경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 요즘 수능에서 중요한 거 무슨 배경? 사회적 배경보다는 요즘에 요게 뜨죠. 심리적 배경. 배경이 뭘 드러낸다? 심리를 드러낸다. 또 두 번째, 요거. 상황적. 사회적인 거나 사상은 옛날 모의고사 형태. 심유형은 뭐다? 심리나 상황이 조금 들어옵니다. 심리나 상황. 그래서 요거 나머지 배경은 사건 전쟁.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샘플. 자, 배경의 기능. 자, 요거 하나 봅시다. 배경의 기능. 자, 혹시 김동리 무녀도를 갖다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좀 좋을 텐데 선생님이 사실은 라방이 너무 좋은데 라방 진행하기가 국어 과목이 좀 어려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마우스도 써보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써봤는데 화면에다가 밑줄을 긋거나 이거라는 건 괜찮은데 글자를 쓰자니 그게 좀 이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칠판 보이십니까? 칠판에다가 한사님이 간단하게 픽가서 뺨치는
그림을 그릴게요. 피거스 편치는 그림을 그릴 테니까, 왜냐? 빨리 끝내려고, 무녀도. 자, 무녀도 이제 그릴 테니까, 자, 말도 할게요. 자, 봅시다. 무녀도. 자, 김동님 무녀도를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포인트가 뭡니까? 공간의 뭐? 기능. 배경의 기능. 자, 배경의, 자, 기능. 배경의 기능. 기능. 자, 지금 모아의 집을 딱 보시면 경주읍이라고 했는데 모아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 모안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모아라 부르는 것인데 자, 집 보십시다. 집. 지붕에는 기와집인데 기와버섯이 퍼렇게 올라 흙냄새를 풍기고 집 주위에는 돌담이 붙고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 공지에는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꽉 막힌 채 빗물이 되는 대로 흘려내는 시커먼 물 이끼가 뒤덮여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시면 그림으로 그린다면 요거. 기와가 인기가 막 바뀌었어. 집이야. 마당이 있어. 마당에 뭐가 있어? 연못. 풀이 자라. 인기가 껴있어. 한마디로 뭐 나올지? 귀신 나올 듯하지. 이게 공간적인 배경이네. 자, 무당의 집인데 이렇게 도깨비를 갖고 귀신이 나올 듯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과 같이 낡고 헐은 집 속에 누가 삽니까? 무녀, 모하. 그 다음에 또 누가? 딸 낭이가 산다라는 거. 자, 그럼 보자. 모하의 타락한 집에 상징하는 건 뭐다? 이거. 모하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한다. 왜? 선생님이 그냥 정보를 우리가 수놓은 게 아니라 이거 샘플 수업이니까 모하가 무당인데 배경이 1930년대 경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종교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모하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종교 갈등의 비극을 그리는 건데 모하가 무당으로서 이제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말은 모하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배경을 통해서 모하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 배경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기소라는 게 있는데 예기소는 모하가 마지막에 소설 결말에 빠져 죽은 연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히 언급 안 할 거냐면 무속신으로서 재탄생하는데 이거 수업하려면 공무도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시간상 공간 배경 기능. 자,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지만 뒤에 우리 모의고사 목평 문제 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재의 상징적 의미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든 문학에 포함되는 소설하고 어떠니 10분만이 아니라 수능에 출제된 합지는 소재의 상징적 삶의 모습이다. 전보의 기능이 뭐냐, 열쇠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 자, 소재는 특별한 기본 이론이 없어서 본문에서 독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을 보시죠. 그럼 메밀꽃 필무렵 보면 낙이 자, 근데 바로 들어갈게요. 이 소설에서 나귀가 소재인데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허생원과 정서적 융합이다. 싱크로율 100%.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허생원은 얼굴이 곰보 못생겼어요. 그리고 나귀도 나이가 들어서 목뒤털이 벗겨지고 눈곱이 개진개진하고 허생하고 똑같습니다. 볼품없고 늙은 허생원이랑 그 다음에 허생원이 이게 나이가 들고 못생기고 돈이 없다 보니까 장가를 가고 싶은데 웬만한 여자한테 장가 가기 힘드니까 이 충주댁은 주막을 운영하는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한테 어떻게 한번 표현이 이런데 껄떡대 보려고 그래. 그런데 나귀도 동네에 있는 안마를 보고 지나갈 때 눈이 뒤집혀서 발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허생원도 남자, 나귀도 수컷인데 이제 여자와 암컷의 관계를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이제 유사점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허생원이 과거에 성서박내 처녀랑 단 한 번의 인연으로 아들이 생겨요. 낙이 강릉집 피망 이 말의 일종이래. 단 한 번의 일로 새끼를 팹니다. 그래서 주지암시를 해. 나귀가 새끼를 얻었기 때문에 허생도 아들을 얻게 될 거라는 걸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에서 나귀를 통해서 허생의 삶을 보여주면서 뭐다? 앞으로 허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암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중요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산문 분석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 강아지들 이제 오랜 시간 집중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요거 1번에서 4번까지만 일단 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시작할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 3월 25일 모의고사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소설원 선생님이 팁. 자, 참가자 합니다. 참가자. 자, 있잖아. 소설원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본문을 독해를 해야 되는데 무슨 팁이냐면 선생님이 그래도 고3 재종반 수업이 20년이 넘어요. 지금 화면으로 요즘에 살도 찌고 해가지고 화면으로 보면 좀 20년이 벌써 넘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20년이 넘는 동안에 수능을 보다 보니까 별의별 에피소드와 별의별 사연들이 많은데 제일 슬픈 거 아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그게 제일 슬픕니다. 자, 그래서 소설을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팁. 사실은 FM 수업을 하려면 공간에 따른 상황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자, 인물 추적합시다. 자, 지금 뭐라고요? 소설 빨리 독해하는 거 무슨 추적? 인물을 추적합시다. 인물 추적. 자, 인물이 뭐냐? 등장인물을 추적을 하는데 등장인물이 누구고 걔가 무슨 말을 했고 걔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돼. 현대소설. 특히 고전소설은 좀 이따 전후 추적할 텐데 고전소설은 또 호칭이 변하죠. 얘가 얘라는 걸 찾아야 돼. 자, 백만대군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독해 방금 팁 뭐라고? 인물 따라가자. 자, 그러면 장면 그런 거 빼고 자, 인물.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온 거 고마운 거죠. 여기다 뭘 준다? 정보를 준다. 얘들아, 3월 25일 모의고사 보실 때 소설 제시문 읽고 또 읽고 하시면 시간이 모자르겠지. 한 번에 읽어 내려가야 된다. 한 번에. 자, 왜? 비문학 안 할 거니? 비문학 시간 모자라면 제시문 하나 다 찍잖아. 그럼 절대 1, 2등급이 좀 힘들지. 그러니까 소설 신속 정확. 자, 이렇게 들어가자. 앞부분 줄거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자, 작년 EBS 연계입니다. 외부 출신인 민 씨는 달리 생각한다. 여기 등장인물 누구? 황만근, 민 씨.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다. 자, 등장인물 누구? 황만근, 민 씨. 자, 지금 누구 이야기? 황만근 이야기가 나오네. 자, 황만근. 그게 뭔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네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 맞썩 물러가고 토끼만 착 엎드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이게 무슨 뜻? 사투리가 나왔는데 황만근의 대사네. 아까 방금 뭐라고? 등장인물 추적하자. 범죄자처럼 추적해야 돼. 이거 누구 말? 이거 누구 대사? 황만근의 대사.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이거 누구 대사? 와, 무서운 토끼네. 토끼 대사. 이거 토끼 대사.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황만근과 토끼가 대화를 하고 있고. 배경은 어디? 토끼 고개네. 근데 얘들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니? 토끼가 무슨 나와가지고 말을 하네? 응. 자,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왜? 3번 말했어. 3번 말하면 우리나라 항상 3세판이잖니. 정말 죽을 것 같은 불길한 분위기를 풍긴다. 토끼 말이 그지? 온몸에 소름이 돋아.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 황만근이 무서움을 느끼는구나. 자,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미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치는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이거 볼래? 진공청소기처럼 토끼 털 안으로 쭉 빨려드는 파리처럼 토끼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 자, 우리 기억 밑줄돼 있네.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뭐다? 민 씨의 표현이다. 자, 그럼 이거 지금 토끼랑 황만근이 주고받는 대화는 누가 전달해주고 있다? 아마 민 씨가 뭐 하나 보다. 민 씨가 전달해 주나 보다. 민 씨 등장했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선생님이 말이 빠르더라도 우리 강아지들 눈으로 교재 바로 같이 보세요.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감정의 직접 표현이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오지 않으려고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몸을 떨면서 깃발을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황만근하고 토끼랑 대치 상황. 갈등하고 있죠. 갈등. 그 다음에 등장인물 황만근하고 말도 안 되는 토끼. 그 다음에 토끼는 죽는다 그러고 황만근은 비키라 그러고. 자, 그런 상태 어떤 상태? 대치 상태.
시간이 흘러가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뿌옇게 어머 날이 밝고 있습니다. 날이 밝습니다. 자, 그러자 토끼가 뭐라고 합니까? 황망근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도와라. 근데 뜬금없어. 왜 살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 아침이 오니까 토끼가 황망근한테 살았다고 3번 얘기하네. 3번 주술성이 담겼다. 그러니 황망근이 오기가 나. 화가 나. 오기가 뭐니? 택 떠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여서 어머니가 뭐니? 엄마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뭐가 치울기다. 네 가죽을 빗겨서 엄마 목도리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기다. 너는 이제 죽었다. 자수가. 욕하네 그죠? 토끼가 다급해. 뭐라 그래? 어떻게 하면 내 팔을 빼겠느냐. 황망근이 팔을 사실은 요거 보실래? 안 빼는 게 아니라 안 빠져. 그러니까 황망근이 이제 가오를 잡고 큰 소리로 뻥뻥 친 거라는 걸 상황에서 알겠죠? 토끼가 그렇게 물어오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3가지 들어주기 전까지는 너는 못 간다. 자, 이거 누구 대사? 네 소원이 뭐냐? 토끼 대사. 우리 엄마가 팥죽 할머니 같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이거 뭐다? 황망근의 대사 소원 1번. 팥죽 할머니랑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쓰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왜 이게 나오지? 황망근과 토끼가 주고받았던 대사는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전달했다? 민씨가 전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끼는 마을에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어떠니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소리로 말해. 지금 들어줬다. 뭘 들어줬어? 첫 번째 소원.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은 뭐라 그래? 여우 같은 마누라. 부인을 만들어 달라네?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 그래? 송편을 3번 먹으면 몇 년? 3년. 우리 추석에 송편 먹죠. 그죠? 내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뭐냐? 떡떡어기 같은 아들이다. 자, 지금 황망근이 대사를 해서 소원 몇 개? 3개 다 말했네. 엄마 오래 살기, 부인 생기기, 아들을 얻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어머, 마누라가 오고 나면 용왕이 아들을 줄 거래. 이제 나를 놓아라. 이거 누구 대사? 토끼 대사.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네가 가버리면 되지. 바보야. 누구 대사? 황망근. 토끼가 속였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망근의 얼굴에 대고 매운김을 뽐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충 읽을게요. 황망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 보니 어느새 돌아와 있고 토끼는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장면? 황망근과 토끼의 대사를 통해서 상황을 짐작을 했죠. 상황을. 자, 그런데 황망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졌는데 바늘처럼 반짝인데 신기한 일이죠. 전기성이 드러났어. 얘들아, 현대소설이야 분명히. 근데 전기성이 드러났습니다. 자, 집으로 달려가면서 뭐라 그래 볼래? 어머니, 이거 누구 대사? 황망근의 대사. 마당으로 들어갔다. 자, 공간적 배경 이동 있습니다. 어디? 토끼 고개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가서 이제 마당으로 들어간다. 공간 이동했습니다. 방 안에는 없어. 자, 어떠니 마당으로 뛰어갔지만 없어서 어떠니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마당에서 방 안으로 공간 이동했죠. 엄마가 얼굴이 백직장 하얘져 있어. 엄마 황망근의 대사죠. 젊은 어머니가 모로 쓰러져. 모로 옆으로. 그러면서 칵 해. 목에서 뭘 토합니까? 주먹밥 덩어리. 주먹밥 덩어리가 엄마가 목에 콱 막혀가지고 쓰러져 있던 거야. 황망근이 와가지고 건드리지 않았으면 엄마 돌아가셨겠네? 통곡을 해. 엄마가 눈을 떠. 이거 누구 대사? 네 인자 왔노? 엄마 대사. 밤새도록 토끼행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니는 괴한나. 그래서 이거 누구 대사? 황망근의 대사. 그럼 황망근의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거, 토끼 고개에서 토끼 귀신하고 대립을 했다라는 거네. 엄마 대사. 네 기다리다가 아까 해뜰녘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막혀서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와, 밥만 해놓고 물은 안 떠다 놨냐고 엄마가 아들을 타박을 하네. 이거 엄마 대사. 황망근의 행동. 울다가 붙다가 덩실덩실 춤을 췄다.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걷어채요. 우물로 달려가. 자, 그럼 A하고 B가 묶여있네요. A, B가 묶여있다는 건 무슨 뜻? 중요한 제시입니다. 그날 우물가에는 동네 우물가겠죠. 황망근의 기이한 체험. 왜? 토끼고개에서 토끼 귀신 만나고 소원을 3개 빌었죠.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되풀이되었고 종래. 여기 잘 봐요. 황망근이 우물가로 초청이 되었다. 그럼 자, 여기 A 잘 보자. 처음부터 황망근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 특이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했을까?
민 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가 그 거짓말 정말이냐? 정말이냐 하면서 누구를 초청? 황만근을 나중에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C는 송판을 3번 빚을 만큼 3년 새해가 흐른 뒤에 토끼 말대로 어머, 부인이 생겨. 그리고 어떠니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처녀가 그 뒷얘기 아들을 낳아.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들을 낳고 이 아줌마가 사라져, 없어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소설의 제목 황만근이 이 동네에서 약간 바본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말을 믿어. 그 소설이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로 시작을 하는데 전체 줄거리를 얘기해주고 싶으나 시간상 문제 들어갑니다. 왜? 수능은 전체 줄거리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수능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자, 기억과 니은의 무슨 효과? 서술 효과는 자, 어떤 방법으로 써 내려갔느냐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본문 독해입니다. 자, 일단 자, 서술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걸 했는데 얘들아 푸는 시간을 주고 싶으나 같이 풀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이 얘들아 이제 시험 이거 자료는 언제 이렇게 띄우냐면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학원 측에 요청을 해서 메일로 먼저 받으셔도 돼. 그리고 먼저 풀어놔도 돼요. 안 그러면 먼저 풀어놔도 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수업 중에 꼭 같이 안 풀어도 먼저 풀어놓고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기억과 니은의 서술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을 통해 참고로 이 문제가 안 어려워서 선생님이 다 맞을 줄 알았는데 한 학생이 한두 명 틀린 학생들이 있어서 좀 황당했던 문제. 근데 자, 정답이 1번이거든요. 왜냐? 기억을 통해 민 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요 단어 하나 때문에. 자, 민 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A를 보세요. 마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가나다,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전달을 할까? 그건 아니지. 왜? 누군가 말을 전달할 때는 자신만의 버전이나 자신만의 어투나 단어로 바꾸게 돼.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100%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 그 증거가 뭐다? 이야기하다가 종래는 마을 사람들이었더니 황만근을 직접 초청하지. 민 씨 말이 맞니? 네가 네 입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정답이 1번인데 학생들이 얘들아 1번이 답이 안 나오니까 별의별 걸 답으로 골라서 참 허접한데 틀렸던 문제가 1번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뭐다? 슬픕니다. 자, 2번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지. 왜 틀렸을까? 니은을 통해 이거 니은 파축할 만이 민씨지 또 민씨는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게 1번인데 그러면 2번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이다. 이게 틀렸거든요. 근데 혹시 지금 쌤하고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을 듣고 있으시는데 2번이 왜 답인 줄 어디가 아닌 줄 왜 답이 아닌지 아시는 분 안다라고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그럼 각자 답을 자 얘들아 요건 쌤 힌트 줄게 서술자의 서술대상 요거 밑줄할게요 1번은 2번 때문에 틀렸거든요 왜 틀렸을까 얘들아, 서술은 쌤이 이제 수업을 계속 할 건데 나중에 서술 시점에 관한 개념 수업을 할 거예요. 서술 개념. 그때 이제 쌤이 좀 심도 있게 들어갈 텐데 서술자라는 거는 자 이거 보자. 등장인물이 이름으로 나오죠. 그럼 몇 인칭? 3인칭. 그죠? 따르면 3인칭인데 3인칭 소설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서술자가 전체적으로 등장인물을 다 얘기를 해주냐, 그죠? 근데 다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해주냐, 관찰자로 해주냐 이렇게 두 가지죠. 근데 이거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서술자가 전지냐 객관이냐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 있는 거 맞아요. 3인칭이니까. 근데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 A, B, C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톤을 누구한테 넘겼다? 서술대상 민 씨한테. 그러면 황방근의 말을 전하는 민 씨는 말을 전하는 순간에는 누가 서술을 하는 거다? 서술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독자에게 말을 거는 거죠.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서술 대상이다? 사실은 민 씨는 이때는 서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민 씨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전달해주죠. 그러니까 민 씨의 입으로 황방근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초점 화자라고 부릅니다. 초점 화자가 작품 전반에 나오기도 하고 일부에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사실은 1번. 2번을 학생들이 정말 답을 2번으로 많이 골랐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 자, 지금 넘어가기 전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초점 화자. 서술자가 잠깐 마이크 넘겨주고 네가 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황방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오늘은 맛보기를 했고 선생님이 소설 개념을 중요시 여기는데 개념할 때 서술 대상 초점 화자 한 번 더 자세하게 할게요. 3, 4, 5번은 쉬워요. 기억과 니은을 삭제하면 황방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기억이 어떻습니까? 황방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편. 아, 얘들아, 기억, 니은 삭제한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독자들이 보기에는 황방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죠? 또 기억과 니은은 황방근의 토끼의 대결 과정 자체에 몰입은 없지. 특별히 이것 때문에 더 빠져든다. 그건 없죠. 5번은 기억과 니은을 통해 황방근이 민 씨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시 서술된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황방근이 민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황방근이 민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니? 바로 민 씨가 황방근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니은을 봐서 민 씨가 황방근한테 이 이야기를 또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상당히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황당하게 좀 답을 틀렸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초점 화자에 대한 개념을 아는 학생들은 쉽게 답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2번 들어갑니다. A에서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아는 거. 자, 일단 A를 한번 봅시다. A를 보시면 A 여기 있죠. 여기서 죽는다. 여기는 뭐니? 토끼고기지. 황방근과 토끼가 대처하는 공간. 자, B를 먼저 볼게요. B.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마을은 뭐니? 황방근이 사는 마을이겠죠. 자, 그럼 우리 C 들어가자. 우리 강아지들 C. 황방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이 주변은 어떠니? 토끼고개지 아직은. 토끼고개 주변에 뭐가 떨어져 있다? 토끼 비늘이 떨어져 있네. B는 어디죠? 이제 토끼고개에서 벗어나서 황방근 집 마당이죠. 마당. 그 다음에 이는 뭐니? 우물. 이 우물이 뭐니?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는 장소. 온 동네에 누구 카더라. 뒷담화도 이루어지는 동네 사랑방이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주인공이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 B는 뭐니? 그렇지. 주인공이 복귀해야 될 일상의 공간이라고 됐는데 자, 우리가 얘기 들어 황방근이 마을. 이거 마을은 뭐니? 황방근의 마을이니까. 맞죠? C는 주인공의 지난번 체험이 남아있는 주변. 뭔가 토끼 털이 떨어져 있는 체험의 흔적의 공간. 맞죠? 또 D는 어디 있다? 마당으로 들어왔는데 엄마가 안 보여. 불안해.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엄마가 누워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해서 왜 안 보이지? 마당에 없지? 라고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다? 뒤의 상황이랑 미루어서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얘랑 사실 학생들이 요것 때문에 4번도 답이 아닌가요? 자, 우리가 평가원은 항상 뭘 준다? 매력적인 오답을 준다. 자, 그럴 때 찍는 것도 실력이 되는 게 무조건 4번을 하지 마시고 5번을 확인하세요. 이는 뭐다? 우물이죠. 우물은 뭐다? 동네 사람들이 황방근의 체험을 듣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머니의 요청? 어머니의 요청을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전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요게 좀 모호하더라도 빼박 정답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5번. 자, 마지막.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우리 강아지들 화면도 보시면서 옆에 시험지 같이 보세요. A는 뭐다? 우물가에서 황망근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 B는 뭐다? 토끼가 말했던, 토끼가 어떠니? 황망근의 소원을 지금 이루어주고 있는 거. 이루어주고 있는 게 B죠. 자, 그러면 B를 보자. A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들었으나 여전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니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수십 번 되풀이했어. 수십 번. 수십 번. 요거 봐. 수십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누구까지 초청? 황망구까지 불러대닐 거니까 흥미가 있는 거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가 요게 X. 자, 2번. 자,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뭐다? 이야기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와, 우리가 참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황망근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잖아. 소설에 의하면. 근데 어떠니?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거 맞죠? 근데 확인할 수 없는 거. 이야기의 내용이 좀 변했다? 다른 내용으로 각색이 된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 추측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들아 우리 팁 추측 X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살을 붙이지 맙시다. 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3번. B는 새로운 등장인물에 말했더라. B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말하는 거 있니? 황망근의 이야기를 민 씨가 말을 하는 건데 또 황망근이 와서 또 제방을 하죠. 새로운 등장인물 안 보입니다. D 안 읽어도 3번 X. 4번은 B에서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B에서 요 말. 무슨 말? 뭐 토끼의 말대로 처녀, 와, 황망근의 부인이 생겨. 아, 그리고 누가 이러더라. 엄마가 오래 사는 거잖아. 말을 안 하고 갔네. 얘들아, 엄마가 오래 사는 건 어떻게 확인했니? 엄마가 떡 먹다가 죽을 뻔한 걸 아들이 살렸잖아. 그러니까 어떠니? 이거 자체를 뭐니? 엄마가 이걸 계기로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걸로 토끼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3번 아니고 정답은 4번하고 5번들 중에서 하나겠네요. 자, B의 토끼의 말은 A의 이야기 일부 맞지? 이 토끼의 말은 뭘까?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되풀이되는 이야기 속의 말이죠. 그죠? 맞죠? 말의 실현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인다. 왜? 실현이 됐어.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와서 황망근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B라는 결과를 통해서 A라는 말이 나중에서야 진짜 그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동네 사람들은 황망근이 된장을 가지고 이건 어떠니? 똥이야 라고 말을 해도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4번이죠. 5번은 B는 A의 이야기가 3년 동안이나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말의 실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게 공동체가 확신을 하는 걸까? 그냥 긴가민가? 거짓말 아니야? 라는 생각일까? 공동체가 확신을 하겠니? 왜? 아니 전설의 고향 같은 거잖아. 귀신이 나와가지고 귀신 만났고 귀신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고 공동체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어떠니 무슨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를 믿는 것처럼 확신을 했겠니? 그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3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강아지들, 우리 학생들, 오늘 우리가 이제 9시 9분이고요. 우리가 10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황망근. 자, 지금 학생들이 이 한 문제 때문에 이 한 문제. 작년에 제자 중에 정말 한 문제 때문에 1등급이 안 되고 2등급이 된 학생이 있어서 이 한 문제가 선생님한테 참 너무 슬픈 문제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작년도 따끈따끈한 기출을 하나 풀어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모의고사인데 자, 이거는 요거 풀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쉬는 시간 잠깐 갔는데 쉬는 시간 갖기에 앞서서 이게 선생님 왜 웃었냐면 선생님이 대치동 길을 지나가는데 45번. 이게 사실은 번호로 바꿔놨는데 전후치전인데
이 가의 전후치전은 2배 쓰고 B가 비연계. 근데 전후치전인데 이거 자 45번. 마지막 문제 한번 쌤이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 문제 9번. 영화로 제작하는. 이거 전국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 대치동 거리를 지나가는데 애들이 이런다. 야, 너 45분 맞았니? 막 애들이 나누는 얘기가 길에서 이게 귀에 들어와서 선생님 참 지나가면서도 우픈, 좀 씁쓸했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생님하고 본문 독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이거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 약속하자. 9시 정확히 10분인데 15분에 모일게요. 5분. 자, 근데 이 한 문제 미리 풀어보셔도 돼. 자, 잠깐 쉽시다. 선생님도 커피 한 잔만 하고 올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45분에 옵시다. 45분, 15분, 9시 15분. 안녕. 얼른 일로 오세요. 얼른 오세요. 합시다. 자, 우리 15분인데 우리 오늘 10시까지 부지런히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전후치 들어가는데 전후치. 자, 선생님 아까 소설을 신속 정확하게 풀려면 뭘 하죠? 인물 따라가자. 그 어떤 인물이 무슨 대사를 하는지 그 인물의 대사와 뭘 놓치지 말자. 행동을 놓치지 말자. 얼른 오세요. 지금 이제 몇 분이 다 들어오셨죠? 진도 진행할게요. 진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자, 질문이 있으시면 또 선생님이 이제 이거 하면 같이 잠깐만 이거 제대로 떠 있나 한번 볼게요. 채팅. 채팅창도 띄웠습니다. 자, 보자. 자, 소설 팁. 자, 뭐 따라가자? 인물. 그 다음에 그 인물의 행동과 대사 따라가자. 자, 고전은 특히 자, 인물의 대사를 잘 따라가면 상황을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을. 자, 지금 그대로 그거 들어갈게요. 자, 누구 들어간다? 이제 전우치. 자,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자, 천서를 빼앗아. 학생들이 읽다가 천서가 뭐니? 사실은 수업이라면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시험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패스. 일단 뭐를 뺏었어. 사실은 천서는 직역하면 하늘의 책이야. 하늘나라 책.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자, 여기까지 전우치랑 구미호의 갈등이다. 자, 전우치 구미호 꼬리 9 달린 여우. 자, 우치가 대, 너, 왈이네. 흉악한 요물이 이거 누구 대사? 전우치 대사.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에 여겨. 업수에는 업신여긴다는 뜻이야. 대노는 크게 화를 내서 이건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자, 또 하나 팁. 고전 시가를 공부하든 고전 소설을 공부하든 작품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뭘 암기하는 거다? 개념과 단어. 자, 뭘 암기한다? 개념과 단어. 대노, 크게 말해서 나를 업신여겨서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자, 이거 누구 대사? 우치. 그러니까 지금 우치가 화났어. 네가 속여서 나의 책을 가져갔으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누가 이런다. 왜 검이 아니니? 모르지. 어쨌든 방망이랑 송곳 가져갔어. 여우굴로 가니. 어디로 갔습니까? 여우굴 공간 나왔습니다. 공간 나왔다. 밑줄. 자, 산천이 깊고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한번 보자 얘들아. 잠시만. 자, 산천이 깊고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거 누구 속마음? 전우치의 속마음. 자, 서책을 수습해서 돌아오니 대저는 그냥 무릇 보통 하늘나라 천서 상권을 여기 보세요.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가지 못함이 이러거라.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보자. 우치가 지금 화를 내가지고 여우를 어떠니 혼내주려고 갔는데 지금 여우를 혼냈니 못 냈니? 여우를 혼내기는커녕 어땠습니까?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떠니 오래 여우 속으로 머물지 못하겠다. 막상 여우를 혼내주러 갔는데 여우를 못 만났음. 그래서 그냥 둔하지만 돌아왔네? 그러고서 뭐라 그래? 천서가 상권과 하권이 있나 봐. 상권은 빼앗기지를 않은 거야. 자, 여기까지 무슨 정리? 상황 정리. 자, 소설은 뭐가 중요하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 상황 정리. 그걸 통해서 상황 정리했습니다. 자, A가 묶여 있다.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 자, 우치가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할 술법이 없음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하늘나라 책을 공부해서 뭘 하는 거니? 술법. 도수를 공부한 거네. 과거의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과거를 안 본다는 거네. 내 벼슬에서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이 더디다. 더디는 거는 늦다. 이게 무슨 뜻이지? 벼슬에서 옛날에 벼슬하면 뭐가 나오지? 공무원, 월급이 나와. 근데 월급을 가지고 엄마를 모시려고 그러면 뭐가? 늦대. 뭐가 늦어? 부경화를 이루기가 좀 늦은가 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 개교, 꾀를 내는 거야. 몸을 흔들어 변해서 뭐가 되더니 선관. 신선이지, 신선. 그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걸레. 자, 지금 계속 이 소설은 뭐가 나오고 있다? 배경 이동. 어디로 갔니? 여울로 왔다가 집에 돌아왔다가 지금 어디로 갔니? 신선의 술법을 배워서 궁궐로 들어가네, 대궐. 대명전을 자리하여 대명전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건물인지 모르지만 궁궐 안에 있는 건물이구나. 자, 서기가 공중에 서기는 신성한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어려웠으니 공중이 황홀했다. 이거 황홀했다는 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머릿속에 그림 그리자. 자, 소설도 스토리텔링인데 어떻게 스토리텔링?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자, 그림. 전우치가 뿅 신선으로 변했어. 오색구름 탔어. 구름 타고 어디로 갔다? 하늘로 궁궐로 들어갔다. 궁궐에 갔더니 어떠니? 오색구름이 번쩍번쩍 황홀한 장면까지가 시각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독해 굿. 예,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해서 갈팡질팡. 임금한테 뭐라 그래? 고금의 드분 궤변이라. 이거 누구 대사? 이름 모를 신하의 대사야. 왕이 대경은 크게 놀라. 여러 신하를 모아서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는 사실 몰라도 돼.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운무라는 건 사실은 어떠니? 구름 낀 기운을 말해. 근데 여기서는 추측을 한다면 우치가 어디에 들어갔지? 오색구름을 탔잖아. 그러니까 뭐니? 오색구름 속에 서고. 청의 동자는 꼬마 남자아이인데 꼬마 남자아이가 푸른색 옷을 입은 거야. 그럼 지금 자, 이 장면 그림 그리자. 전우치가 오색구름 타고 궁궐에 떠 있어. 신하들 개난리 났어. 막 임금이랑 난리가 나. 그러고 나서 전우치 옆에 뭐가 있어? 청색 옷을 입은 꼬마아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 그러지?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의 전교를 들어라. 전교는 명령을 들으라는 거야. 이거 누구 대사? 청이동자의 대사.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가지고 향로는 일종의 그 불피운이 향로. 나아가 보니 한 성관이 금관 홍포, 금관은 금색 관을 쓰고 홍포는 홍색 옷을 입고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자, 우리 보자. 이 대사는 누가 했니? 청이동자가 대사를 했죠. 근데 이걸 보니까 동자가 청색 옷을 입은 아이 말고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좌우니까. 자, 오색구름 중에 쌓여 단정히 서 있거든. 그럼 얘들아, 이 금관 홍포를 입은 선관은 누굴까? 아마 전우치이지 않을까? 전우치가 단장한 모습. 자, 그러면서 왕이 뭐해? 어머, 하늘나라 신선이 왔다 그래가지고 왕이 속은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니? 4번 절하는. 이거 절은 누가 하고 있지? 왕이. 선생님 분명히 언급했다. 인물 추적하자. 누구의 대사, 누구의 행동. 절은 누가 했다? 왕이 4번 절을 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다? 왕이 속아 넘어갔구나. 누구에게? 전우치에게. 사실은 전우치 신선 아닌데, 그지? 우치왈.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뭐라는 거야?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서 낡고 뭐하다? 이거 볼래? 자, 허럽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여 모든 물것을 다 바쳤으나 다만 뭐가 부족하대?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의 황금의 유족이 뭐니? 풍족한 거야. 이제 뜻을 전하사 7월 7일 오시, 이건 시간이야. 상량이 뭐니? 바치란 얘기야. 그날 미처 대령하되. 자, 뭘 대령하라는 거야? 황금 들보를. 근데 얘들아, 크기도 정해주고 있어. 길이 10척 5촌, 너비 3척 2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좀 큰 기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이 황금 들보를 마련하지 못하면 벌을 내리겠대, 큰 편을. 자, 이거 누구 대사? 전우치의 대사인데 임금은 속아 넘어갔고 전우치는 사기를 치고 있는데 지금 전우치가 뭘 달라는 거니? 황금을 달라는 거야.
근데 전우치가 황금을 왜 이렇게 임금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러지? 우리 여기 봐. 여기. 자, 어느 부분이냐면 때의 벼슬에서 모친을 봉양하려면 자연히 더디드려. 즉 월급을 받아서 엄마를 부귀영화를 좀 해주기에는 좀 늦고 뭐를 황금 그냥 한 큐에 엄마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겠네. 여기서는 전우치가 양아치다. 양아치. 왜? 임금한테 사기쳐서 황금을 갖다가 받아낸 다음에 누구 주려고? 엄마 부귀영화 이제 누리게 해주려고. 효자이긴 하지만 공적으로는 좀 양아치 모습이다. 그지?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소리는 그냥 음악소리라고 하면 돼.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자, 여기는 A라고 묶이는 장면은 뭐니? 전우치가 임금한테 사기치고 있는 장면. 자, 그러면 그 아래 들어갑니다. 그 아래 들어가자. 사기치는 장면. 자, 중약 들어갑니다. 우치가 무안에서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담. 새로운 뉴 페이스 등장. 누가 등장했습니까? 화담이 등장하네. 변신해서 사기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람에 되어 날려 한즉. 이걸 볼래? 우치는 달아나고 화담은 덤비고 또 우치는 달아나고 화담은 또 덤비고. 어머, 전우치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 그래서 청사자가 되어서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같이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죽이지 아니하려? 화담이 지금 우치를 뭐니?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죽이려고 하네. 우치가 애걸왈. 이거 누구 대사? 전우치의 대사.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나 소생에는 누가 있어? 엄마가 있으니 좀 살려주세요. 화담이 뭐라 그래?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는 이렇게 사기치는 버릇없는 일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니? 모친을 봉양하다가 이거 볼래?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어디에 가지? 영주선에 들어가서 신선의 돌을 닦지. 자, 그러면 이거 누구 대사? 화담이 대사야. 그럼 화담이 대사가 뭐니? 너를 살려줄 테니까 살아생전 이제 사기치지 말고 엄마 잘 모시다가 엄마 돌아가시면 나랑 영주산에 가서 신선의 돌을 닦자. 우치가 대답을 한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말을 들어. 요술을 행하지 않아. 모친을 봉양하더니 어머니 우치 모부인이 돌아가셨네? 우치가 선산에 묻었어 엄마를. 3년 상을 치렀어. 야, 그랬더니 화담이 귀신같이 알고 와.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화담의 행동이야. 우치가 인사를 하고 맞이하면서 뭐라 그러니? 자, 화담의 대사. 화담 왈. 그대와 약속한 뭘 약속하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랑 돌을 닦으러 가자. 그래서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갈게.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를 가지고 어머 화담이 뭐라 그래?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불에 지르재. 그랬더니 전우치가 뭐라 그래? 선생이 여우를 없이면 나라에 좋은 일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 전우치 대사. 화담이 뭐라 그래? 이제 너 가방을 싸라. 여행 가방을 싸라. 행장을. 우치가 기뻐하며 재산을 흩어서 노복을 주면서 뭐라 그래? 노복들은 이제 종들을 말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조상의 제사를 나 대신 해라. 이러면서 조상의 후담에 하직한 후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갔는데 뒷일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여우를 진짜 잡았다 못 잡았다? 모른다. 영주산에 가서 진짜 신선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로 끝났다. 모른다로 끝났다. 자, 우리가 가를 했으니까 나는 조금 더 빨리 갈게요. 자, 이거는 어떠니 1. 뭐다? 글의 종류가 시나리오구나. 가는 소설이고 나는 시나리오구나. 자, 궁궐을 향한 내려가는 오색 구름. 뭐랑 똑같아? 구름은 똑같지, A랑.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본다. 자, 이거 보자. 소설에서는 전우치가 누구만 데리고 있었지? 바로 좌우로 선동, 꼬마 아이들만 데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는 누구를 데리고 있다? 선녀랑 하늘나라 군사. 여기가 좀 더 화려하다, 그지?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춰라. 이거 누구 대사? 왕. 자, 얘들아 이거 볼래? 옥황상제 아들이 온대. 아들이. 그러면 A에서는 갑자기 왕이 날벼락을 맞은 거 막 허둥댔잖아, 신하들이랑. 근데 이거는 뭐니? 전우치가 오는 걸 왕이 알고 있는 거다. 그치? 그럼 보자. 왕이 성직하자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를 하고 전우치가 쩌렁쩌렁하게 말을 하네. 전우치 대사.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양을 어디에 보냈다? 함경도 기군. 어머, 이거 포인트. 어우, 시나리오의 전우치는 영웅적인 면모가
예스. 왜? 금을 갖다가 어디에다 보낸다? 함경도 기근. 기근이 뭐니? 가난해서 굶주리는 지역. 돈을 보내라 그러네. 왕이 뭐라 그래?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이걸 봐서 전우치가 왕의 꿈에 미리 나타나서 내가 언제 갈 건데 그 전에 뭐 해라? 함경도 지방에 먼저 보내라. 라고 했다라는 걸 우리가 상황상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꿈에 하명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전우치가 뭐라 그래?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사 어떠니? 7배, 70배, 700배로 너의 덕을 갚아줄 것이다. 전우치가 왕한테 뭘 약속하니? 보답을 약속한다. 여기 소설에서는 보답이 없었는데, 그지? 황공하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왕가의 보물도 나열해놨대. 전우치, 지상의 왕이 똘똘하구나. 자, 근데 얘들아, 여기를 보자. 전우치가 손짓을 하자 궁중학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전우치가 뭐 하자? 요거 튕기자 악사들이 음악을 바꾼다. 이건 뭐니? 정기적인 장면이다. 이것도 왜? 전우치의 요거에 따라서 음악이 막 바뀌어버리네. 그래서 왕가의 보물을 봐.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데 발로 차기도 하고 보고 던지고 깨는데 중요한. 자,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뭐에 눈이 간다? 한거울에 눈이 멈춘다. 어떠니? 왕은 고개를 들어라. 어쨌든 거울의 모양이야. 다음 장면 갈게요. 내 본시 그림 그리를 즐겨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날아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온대. 그러면서 품에서 뭘 꺼냅니까? 두루마리. 산수가 그려져 있는데 궁녀 2명이 손에 들게 한다는 엑스트라. 어떤가? 지상의 풍경이 아닌데 살아 움직이는데 소인이 물어봤는데 이런다. 두루마기 속에 주인 없는 빈말이 하나가 있대. 전우치 대사.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다. 갑자기 자부자. 전우치가 스스로를 도사 전우치. 왕의 대사.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전우치랑 왕의 대화에서 전우치가 아마 어떠니? 망난이라고 소문이 났던 거야. 왕이 속았다가 이 대사에서 왕이 전우치가 그 양아치라는 걸 뭐다? 알았던 거야. 자, 전우치가 대동했던 천군들을 보면 뭐니? 허수아비야. 정기적이죠. 전우치 나를 아는가? 그랬더니 왕은 뭐라 그래? 감히 도사? 놈! 뭐합니까? 이제 욕하기 시작하네. 주상을 능멸해 임금을 어떠니? 속였다는 거지. 저놈을 잡아라. 궁중 군인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뭐하고 있어? 손가락을 튕겨서 음악을 바꾸는데 음악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흥겨워지고 있네. 자, 얘들아 45번 문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45번 문제 여기 잘 보세요. 도사놈이라. 도사는 무엇이냐? 잘 보세요.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람이 불어. 비를 내리고 비가 내려. 땅을 접어 달리고 축지가 일어나. 자, 이렇게 바람 불고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축지법. 시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0.1초라도 좋으니까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순서대로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 비가 내리고 어떠니 축지법이 벌어지는 공간은 어디다? 궁궐 아니잖아. 임금 앞에서 임금을 놀리느라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해 가지 않죠. 한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이게 바로 팁.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니? 그림 속으로 사라지면서 전우치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5번. 가해 화담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물어봤었는데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리접히지 않도록 이끄는 거 맞죠? 요청에 따라 선도를 전우치가 요청한 거니? 전우치 도망 다녔잖아. 3번은 공격을 받으나 학생들이 오다 3번을 많이 골랐는데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근데 이건 맞아. 근데 전우치가 화담을 공격하나? 아니. 계속 전우치 달아나기만 하잖아. 전우치 어떠니 또 달아나죠. 달아나니, 그지? 그러니까 전우치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공격이 없습니다. 또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한다? 모르는 얘기잖아. 나와 있지 않죠. 또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 지켰잖아.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영주산에 갔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6번. 요거는 얘들아 비교적 많이 맞췄어.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소설을 이해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얘들아. 이거는 3점짜리 문제인데 좀 3점에 어울리지 않게 답이 허접하게 나옵니다. 왜 답이 허접하게 나오냐면 그냥 찍어도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쌤이 힌트 되는 단어로 보여줬는데 소설에서의 전우치는 영웅적인 면모가 X, 양아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임금님한테 황금을 달라 그랬잖아. 근데 시나리오의 전우치는 함경도 기근을 위해서 황금을 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걸 한번 보실래요? 요거 B. 전우치가 충을 당함으로써 전우치가 충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임금한테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효를 실천하는 건 맞지만 충은 있다 없다? 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B 2번. 자, A는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서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비슷해. 왜? 일반적인 영웅소설들도 다 뭐 무술을 잘하거나 도술을 부리죠. 홍길동전도 뭐 한다? 도술을 부리니까. C는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어떠니? 나라의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다르잖아. 훌륭한 능력이 있는데도. 또 4번.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달리 양아치지. 자, 5번. 전우치가 재산을 흩어서 노복들, 하인들한테 주고 떠나는 거는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결말과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얘들아 7번 들어가자. 가를 토대로 뭐가 창작이 되었다, 나가 창작이 되었다고 할 때 A와 B에 대한 비교를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가를 토대로 뭐가 창작됐다, 나가 창작이 되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1번.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뭐하다? 그렇지.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를 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딱 보시면 A에서는 근엄하게 하고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운다. A는 사기를 쳐야 되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거 A. 근엄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에서는 어떠니 음악 이렇게 딱 연주를 하면서 어떠니 또 거들먹거리지. 보물을 발로 툭툭 차면서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풀어보는 7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정답이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게 정답이 4번인 이유. 이것도 학생들이 애매하게 헷갈리는 게 있긴 했지만 정답 4번이 편안하게 나왔던 게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산수화 속으로 들어간다. 자, 보시면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건 있어. 어디에?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이 그림은 어디서 봤던 그림? 요거. 이 산수화. 주인 없는 이 빈말을 타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번? 7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쉬워서 읽어보시면 그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건 없고요.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수업이 지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톡도 받고 지금 혹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댓글로. 자, 9번 들어갈게요. 이제 밑에 8번 먼저 풀어야 됩니다. 자, 나이 나타낸 갈등 양상. 이제 시나리오 이제 전우치입니다.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 맞죠? 정체를 드러냈지.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 도사 전우치 이러면서 어떤 도사 놈 하고 욕을 하죠. 그러니까 공경했던 태도가 불경한 태도로 바뀌죠. 2번은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본문에 있는데 그건 전우치가 뭐다? 그렇지. 왕과의 갈등이 요거. 지배층이 부패했다는 비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3번.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대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이 돼. 왕이 약올라 죽으려고 그러잖아. 도사놈? 그러면서 군사들한테 빨리 잡아서 죽이라 그러죠. 4번은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어떻다? 도사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으로 적대적인 거 맞죠?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같은 말이야.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1번이 4번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인 거네요. 자,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왕이 처음에 음악을 하라고 연주를 하라고 했는데 음악은 자꾸 누가 바꾸지? 전우치가 도술로 맘대로 바꾸죠.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왕과 전우치가 대결을 하는데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이 아니라 왕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자, 대망의 9번 문제인데 혹시 9번은 잠깐 텀을 드린다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이 몇 번일까? 아까 쌤이 이미 문제를 풀었어요. 자, 정답을 딱 보시면 요거 4번.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자, 리을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을 분다. 비가 내린다. 축지법. 0.1초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벌어지면서 한 군데,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왕 앞에서. 자, 그런데 4번을 보세요.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 공간이 아니라 대궐, 궁궐 안에서 또 동시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약간의 0.1초라도 시간의 차를 두고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답률이 높은데 그럼 학생들이 몇 번을 답으로 골랐을까요? 정답 1번. 1번을 많이 고르니까 정답은 4번인데 시험 때 학생들은 체감적으로 1번을 답으로 좀 많이 골랐지. 1번. 그래서 본다면 전우치의 권위와 위험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왜 맞냐면 기억을 한번 볼까 얘들아? 자,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선녀랑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보지. 그러니까 지금 전우치는 어디에 있는 거니? 오색 구름을 타고 왕, 궁궐 위에 떠 있고 임금하고 신하들은 왕은 어떠니? 아래에서 위로 전우치를 올려다보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위험이라든지 경건함을 갖추는 자세가 뭐니? 우러러 보는 거지. 우러러.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은 전우치를 아래에서 위로 우러러 보고 전우치는 오만하게 하늘 위에서 구름을 타고 아래에 있는 왕을 오만하게 내려다보는 그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그렇죠. 여기를 딱 보시면 4번이 맞는 거고 1번은 틀렸죠. 1번 그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이고 1번 맞죠. 내용이. 전우치의 권위와 위험이 느껴지게 하려면 전우치는 지상을 내려다보고 그렇지. 누구는 올려다본다? 왕은 전우치를. 이거 봐. 전우치를 누가 올려다볼까? 왕이나 신하들이 전우치를 올려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다? 9번에 1번은 맞는 오케이. 자, 정답 몇 번? 4번. 근데 1번을 너무 많이 고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에 따끈따끈 자, 뜨거웠던 이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위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드디어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자, 이거는 몇 년도 거냐면 얘들아 2018학년도 6평 모의고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호철의 큰 산입니다. 이제 이호철의 큰 산은 선생님이 내용을 크게 읽지는 않을게요. 자, 이제 요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자. 이호철의 큰 산은 선생님이 요거를 할게요. 고무신짝이 나오는데 이 동네는 누가 사냐면 화자는 나.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제 아내를 이제 나라는 사람이 서술자야. 나라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 이 동네는 뭐냐면 서울 안에 있는 동네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적으로 엘리트들이 조금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곳곳에서 가끔 가다가 무당이 구슬하는 소리가 들려. 그럼 이건 뭐다? 이 동네의 특징은? 엘리트들이 모여 살고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 동네 사람들이 좀 약간 인텔리. 지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뭘 한다? 구슬하는. 샤머니즘을 믿는 좀 약간 이질적인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독특한 동네. 네. 근데 왜 고무신짝이냐면 이 등장하는 나라는 아저씨가 예전에 정말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 옆에 정말 주인 잃은 신발이 막 떨어져 있는 거야. 일본식으로 하는 집가다비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기억 속에 그 참상을 받기 때문에 고무신짝은 너무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고무신짝 불길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샤머니즘을 독특하게 자꾸 이렇게 하는 분위기, 굿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좀 울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깔아놓은 배경이 샤머니즘을 조금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게 소설의 설정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필이면 불길한 고무신짝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여기만 읽을게. 그래서 나는 그 시멘트 덩어리를 그러니까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고무신짝을 버리고 출근을 해. 근데 돌아왔더니 퇴근했더니 고무신짝이 안 보여. 그럼 여기 보자. 나는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뭐 한다? 여기 봐. 여기까지. 아내가 고무신짝을 어떻게 했을 것이다?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던지고 애땜을 했을 거라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왜냐면 퇴근해서 돌아왔더니 고무신짝이 안 보이거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직접 봤던 이야기가 아니다. 뭐다? 내가 퇴근한 후에 아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요약을 하면서 추측. 요약과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지. 추측. 자, 정확하게 열흘이 지났다. 아빠, 눈 왔다. 어떠니? 정말 아내가 눈이 왔다라고 좋아해. 그러면서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라고 하는데 요거 까만색.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싫어하거든. 이 아저씨 되게 웃긴 아저씨야. 본인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합리적이면 이런 미신을 믿을까? 안 믿지. 근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다? 불길한 미신은 믿어. 찝찝한 거야.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싫어하거든. 약간 가치관의 혼란. 가치관, 내재된 가치관이 약간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기분이 좋아. 겨울날 아침에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아내가 기분을 좋아해. 그래서 아내는 낭낭한 목소리로 또 웃어. 여기를 보자. 자, 여기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눈 내린 겨울 아침. 이야, 봐봐. 배경이지. 자, 우리가 개념 수업 할 때 배경이 뭘 암시한다?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심리를 암시하죠. 근데 이거는 상황을 비극적으로 암시를 해. 왜? 좀 불길하게. 그 이유가 너무너무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아침, 낭낭한 웃음, 활짝 개어오른 눈 내린 겨울날 아침. 근데 갑자기 딱 봤더니 뭔가 빠진 것 같아. 뭐가 빠져 있어? 큰 산의 모습이 빠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자, 이 소설에 단점이 있어, 얘들아. 뭐가 단점이 있냐면, 제목이 큰 산이잖아. 큰 산의 모습을 구체화를 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에는 뭐가 없어? 큰 산이 없습니다. 자, 큰 산은 뭐냐? 이거. 여기 쫙 잠깐 나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지. 그치. 이게 큰 산의 이미지가 잠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도시에 올라오기 전에 고향 마을에서 봤던 큰 산. 큰 산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시골 사람들은 큰 산 아래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해 가거든. 근데 도시에는 뭐가 없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사람들이 그 산 아래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큰 산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거 잘 보자. 눈 내린 겨울 아침 보셨죠? 기분 좋은 날 이거 보자. 어마 저게 뭐요? 뭔데? 가슴이 철렁해져. 뭐가 있다? 또 그 고무신짝. 아내는 떨고 있어. 그 고무신짝. 세상에 얘들아. 이 고무신짝이 동네를 돌다가 다시 어디로 온 거야? 우리 집으로. 어느 날? 이날에. 눈 내린 겨울 아침날. 그러니까 이 정말로 너무너무 맑고 상쾌한 배경과 대비되는 불길한 사건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불길함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 고무신짝. 그래서 어떠니 머릿속에서 공포. 아니 본인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서 이 고무신짝을 보고서 어떠니 왜 공포를 느끼냐는 거지. 근데 누가 이런 질문하더라. 고무신짝 없애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집에서 돌리니? 그 선생님도 수업을 하려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선생님도 무당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 국민의 교사 네이버를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액이라 그런데 이런 걸 액, 재앙. 근데 이 액을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처리를 하잖아? 그러면 동티가 난대. 그 액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고무신을 태우거나 어떠니 묻어버리지를 못하고 이 액을 땅에 파묻지도 못하고 액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다 님비 현상.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이제 이 뒷이야기. 아내가 슬쩍 그 고무신장을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집에 이제 어떠니 버리러 가는 걸로 소설이 끝나. 그래서 이호철의 큰 산, 도시인들은 어떻다? 서로 너무나 공통체적인 배려가 없고 너무 이기적인 거다라는 걸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인데, 자, 39번 들어갑니다. 3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이거는 정답률 높습니다. 자, 근데 아까 한사님이 본문할 때 답을 했던 게, 나라는 사람이 출근했어. 출근하면서 뭐다? 요거. 이 장면. 요거. 뭐다? 출근한 동안에 아내가 무슨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추측. 그러니까 사건을 갖다가 우리 집에 고무신이 없어졌어. 쓰레기통에 보니까 없어. 퇴근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추측을 하면서 추측.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어떠니? 아내와 나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니? 배경에 관한 설명이 있죠. 서술이 있죠. 서술. 들어갑니다. 아래. 가장 적절한 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 얘들아, 병치라는 단어가 뭐죠? 병치는 뭐냐면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같은 시간대 열거하는 게 병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건을 갖다가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집에 고무신짝이 들어오고 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사건이 병치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니? 1번은 X, 2번은 작중인물이 아닌 서술자, 아니 서술자가 작중인물 나잖아. 그러니까 2번도 X. 3번은 연상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 제시해서 사실은 새로운 공간이라고 그랬죠.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일 수도 있어. 근데 시대 상황의 이념은 아니지. 이데올로기 같은 이념 성격은 또 아니죠. 그 다음에 연상은 어떠니?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갖다가 보는 거, 생각을 떠올린 걸 연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새로운 공간 다른 집이 나온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한다면 연상이 있니? 연상은 없죠. 4번은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시점 등 사건에 개입을 하잖아. 내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불안하다. 어떠니? 서술자의 심리가 드러난 주관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답은 자동 5번.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 아까 했던 부분.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고무신이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와서 불길함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죠. 자, 정답 몇 번? 39번에 5번. 자, 드디어 가장 또 중요한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수능 필수 문제. 자, 수능 필수 문제. 자, 배경의 기능. 자, 의미와 역할.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급을 했는데 1번. 눈 내린 겨울 아침에 활짝 긴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하고 상관이 없죠. 자, 2번. 눈 내린 겨울 아침 분위기는 뭐다? 밝아. 근데 나와 아내의 불안감 때문에 무슨 분위기로 바뀌어? 음산한 분위기. 오히려 너무 맑고 깨끗한 날씨 때문에 음산한 분위기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불길함을 보여주고 있죠. 대비를 통해서. 정답 몇 번? 일단 2번이네요. 3번을 들어갑시다. 3번.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째쯤의 일에 대한 상실감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지. 아, 고무신장 없고 오늘은 너무 날이 맑아 즐거워하죠. 자, 4번.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이 들떠 한때 나에 대한 미심한 느낌 떨쳐버리는 거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나와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틀린 것도 틀리는 거지만 미심한 느낌을 떨쳐버리는 거 없고 아내는 뭐니? 마냥 즐거워하죠. 뭐다? 고무신장 발견하기 전까지는. 미심한 느낌보다는 고무신장을 발견하고 뭐니? 불안감, 공포에 젖는 거죠. 자, 5번은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고향의 큰 산에서 겪은 일에 관해서 얘들아 이거 본문 보자. 낱낱이 들어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큰 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니? 요거.
고향의 큰 산이 머릿속에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어떠니? 이거 보세요.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버렸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한계가 뭐냐면 큰 산을 학생들,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큰 산의 구체화된 모습이나 큰 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작품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떠니? 낱낱이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애써 이렇게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뭐다? 그렇지. 낱낱이 되살리려 애쓴다. 이건 틀렸죠. 큰 산일 이미지는 떠올리긴 하지만 낱낱이 이건 없습니다. X.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몇 번? 2번이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우리 강아지들 힘썼다 얘들아 학생들아. 41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큰 산은 도시화로 인한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가치관의 변화. 이기적이 되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나는데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또 남을 배려하기보다 뭐니? 나한테만 제일 안이 애기 안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 고무신으로 남아있지. 또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대처하려는 태도. 나름대로 나라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대처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어린 시절에 기억이 연상이 되어서 불길한, 즉 어떠니? 합리적이지 못한 미신을 그렇지. 믿는다라고 볼 수가 있지. 뭐 완전히 믿는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어떠니 꺼림칙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상이한 완전히 다른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 맞죠? 보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호철의 큰 산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적절한 거. 자, 일단 1번. 고무신짝의 논리가 액땜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한다. 맞지? 이건 주술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불길해하지. 2번은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던져버렸다는 점에서 이건 뭐다?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 뭐다? 나의 이익이 중요한 거고 나의 안위가 중요한 거고 나와 있죠? 보기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맞는 얘기죠. 아내가 완연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뭐다? 그렇지. 가치관의 과도기적인 것.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4번은 나가 이치에 닿지 않은 소리는 싫어. 그래서 본인은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남자 고무신짝에서 뭘 느낍니까? 아니,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공포를 느껴. 무슨 상황? 가치관이 혼란된 상황. 혼재된 상황? 맞죠? 맞다. 정답은 5번이다. 그죠? 장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여기까지 맞습니다. 맞다.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여기까지는 있는 내용, 본문에 있는 내용.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이거 없죠. 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한다 그러면 아내를 말릴까 말리지 말까? 말려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아내가 또다시 고무신장을 버리러 나가는 걸 그렇지 무시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아내가 여기를 딱 보시면 남의 집에 딱 고무신장 버리고 오잖아. 거기에 관해서 아내를 당신 왜 이렇게 남의 집에 이런 걸 버리고 왔냐고 추궁을 하니? 없지. 슬쩍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참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참 적절하지 못한 거 정답. 적절하지 못한 거 정답 5번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수업해준 수업 자료가 여기서 다 끝났고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선생님 수업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마음속에 잔잔한 빛이 되어서 희망의 빛이 되어서 3월 25일 날 우리 고3 올라와서 또는 우리 재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첫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고 선생님이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준다면 이 시간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 우리 애기들 100세 살자니 100세 시대 인생에서 100세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몇 년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렇지 1년 공부가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나의 나머지 생을 위해서 자 힘을 냅시다. 화이팅! 자 다음 주 수업은 역시 월요일날 8시, 10시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 자료는 미리 배부하니까 메일로 다운받아서 먼저 문제 풀어보셔도 되고 자 오늘
고맙고 특별히 얘들아 지금 이제 보시면 질문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머 질문도 하고 이쁘네. 혹시나 추후에 질문사항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카톡 하셔도 되고 이렇게 수업할 때 또 어떻습니까? 댓글 다셔도 됩니다. 자 안녕. 굿밤 하시고 안녕 바이바이.